다음은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입니다. 자,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그야말로 세계적인 폭발적인 흥행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 산모들 사이에서는요, 한국의 땡땡땡땡이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유행 중일까요?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거의 매일 기록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해외 음악 차트는 계속 장악 중인 거죠. 그래서 장악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빌보드에서 핫백 차트라고 하는 싱글 차트하고 앨범 차트의 이제 빌보드 200에서 나란히 1등을 차지를 했고요. 빌보드에서 이제 총 5주째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는 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좀처럼 내려올 줄 몰라요. 내려올 줄 모르고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팬들이 너무너무 지금 성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미 어워즈 있을 때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미 어워즈에 관련된 후보는 11월 달에 발표. 그렇군요. 이렇게 소위 K에 대해 이 인기가 어마어마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도 상당히 관심 갖고 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언급되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죠. 국립중앙박물관 언뜻 옛날 생각만 하시면 박물관 좀 따분하고 재미없지 않나? 특히나 우리나라 박물관 같은 경우는 너무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인 명소로 등극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재작년 기준으로 봐도 아시아 1위 관람객 수를 자랑하는 박물관이고요. 세계 6위 정도를 자랑하는 박물관이었는데 이 캐대현 열풍을 타고 거기에 좀 기름을 붓는다고 할까요? 더욱더 지금 인기가 많아진 상황이라 가지고 지난달 8월 25일 기준까지만 해도 이미 관람객 수가 419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박물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국 박물관, 옛날에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더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경우에 연간 관람객 숫자가 한 5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월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400만이 지금 넘었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상품 같은 걸 사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길게 줄을 늘어선다거나 오픈런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캐대현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인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갓이 인기가 그렇게 많다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갓 같은 경우에는 좀 구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겨우겨우 말을 해야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거의 합니다. 대형 박물관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이벤트까지 한다고요? 네, 최근에 국중박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 하나를 열었는데요. 뭐냐면은 2025 국중박 분장대회. 분장대회. 네,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유물들을 코스프레 한다 그럴까요? 분장을 해서 누가 잘하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최근에 지금 보시면 왼쪽이 이제 분장을 하신 분이고요. 저 사람이에요? 안에 사람 두 분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저게 금 귀걸이입니다. 황오동 금 귀걸이인데 저거를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호작도거든요. 이 호랑이와 까치. 지금 보시면은 저 호랑이 저런 모습으로 귀엽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뭐지 이게?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뭐 고려 청자, 석조, 오. 약사불, 좌상, 좌상. 이런 것들을 그래서 총 83분이 이제 참가를 했다 그러고요. 예. 그중에 10분이 우수작에 선정이 됐는데 좀 보시면은 굉장히 너무 다채롭고 즐겁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좀 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뭐 국립중앙박물관의 요즘 인기라는 건데 아니 이런 K-팝 데모넌터스 인기에 아니 그런데 무임승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앵커님 너자2라는 애니메이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너자2라고 네. 그게 이제 중국 애니메이션이에요. 서유기를 기반으로 만든 건데 저거군요. 예, 맞습니다. 요건데 이제 요게 중국에서 2월에 개봉을 했는데 총 수익이 한 2조 9천억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대박에 대박을 친 거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8월 달에 해외 개봉도 했어요. 네. 그런데 흥행에 참패를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요거를 이제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 캐대언이 그 당시에 이제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거기에 조금 이제 묻어가 보자라는 생각이었는지 저렇게 네. 아무 관련 없는 캐대언이랑 아무 관련 없는 이 너자2의 저 주인공 캐릭터를 저렇게 넣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이제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이제 저렇게 게시물을 올려서 관심을 좀 유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은 그 외국에서 당연히 저 캐릭터는 우리 캐대언에 나왔던 게 아닌데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중국 내에서도 저거를 보고서는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힘이 생기면서 일종의 해프닝이 발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쯤 되면은 도대체 우리 K컬처 이게 세계에 좀 얼마나 퍼져 있고 힘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슬슬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세계에 쏙쏙 스며들고 있는 K문화 그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는 바로 이겁니다. 로제 닮고 싶어. 그러니까 로제 그렇죠. 블랙핑크 로제? 블랙핑크의 로제의 아파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MTV 뮤직 비디오 어워즈에서 결국에는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 노래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 K-팝 아이돌들은 사실은 올해의 그룹상, 그래서 네. 약간 아이돌 그룹스러운 그런 부분에서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이 해당 부분에서 4년 동안만 상을 받았는데 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의 노래상 같은 경우에 처음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제를 이제 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MTV 뮤직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기라성 같은 그런 뮤지션들이 거쳐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마돈나도 상을 받았었고요.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그리고 에드 시런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 상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제가 전 세계적으로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네.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흉내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예전에는 캄보디아 그룹처럼 단순히 흉내만 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의 어떤 춤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흉내내는 네. 그런 측면만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시스템까지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오디션 보고 그다음에 캐스팅을 하고 네. 연습생을 또 트레이닝하고 또 이제 팬 관리까지 이렇게 카피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중국의 A20 같은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획사 시스템, 연습생 체계, 팬덤 관리까지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년 전 모델이에요. 뭐냐면 10년 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오디션해가지고 육성을 해서 네. 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A&R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자율형 아이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오려면 아직 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은 뭐죠? 네, 마저 이제 K-팝 중에서도 이제 블랙핑크의 그런 공연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각 멤버별로 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멤버별로 활동을 하다가
완전체로 또 활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오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SM의 이수만 이사가 이제 만든 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사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의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키도 크고 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럭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비주얼과 그리고 군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인데 저는 해외에 이렇게 수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따라오기에는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세계적인 팝 스타들까지 K-팝을 따라하고 있어요. 네, 근래에 나온 이 음악 대결, 노래 대결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캐샤라든가 뭐 보이즈 투맨이나 뭐 스파이스 걸스 멤버 같은 옛날 노래들 기억하시는 분들이면 팝 음악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시면 다들 한 번쯤은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외 팝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에이티즈라든가 있지라든가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음악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뭐 옛날 뮤지션들과 요즘 새로운 뮤지션들이 같이 일을 해가지고 좋은 노래를 보여준다 이런 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법한 뭐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라든가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가 쇼의 무대라든가 다 K-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K-팝의 세계에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같이 어울린다라는 느낌으로 K-팝 프로그램으로 이런 거를 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전에 약간 좀 방향성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사에서 이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트로트를 한 번씩 부르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은 K-팝으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감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한국인의 특유의 뭐 메이크업 방식 이거를 따라하는 챌린지 같은 것도 SNS에 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연예인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뭐 관광 오신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코리아 글로우업 챌린지라고 해서 한국에 오기 전과 한국에 온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렇게 뭐 얼굴 케어도 조금 받고 한국식 뭐 이런 메이크업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이런 걸 좀 하면서 이 K 뷰티를 접하기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영상들이 지금 굉장히 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영상들이 화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뛰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39.4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지금 이게 지난해보다 19.7%나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런 챌린지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주머니 속으로 돈으로 환산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뭐 K컬처를 이제 로제를 통해서 K-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다면 다음 K컬처는 이겁니다. 세계에 스며드는 K컬처.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김치 불고기는 옛말. 아니, 그러니까 한국 음식 K푸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김치 불고기 이게 대표적인 메뉴들이었는데 아니 최근에는 갑자기 이 음식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When the Korean food now is very famous in the Philippines. Nag-crave lang po yung friend namin ng samgyup. So we're here. 아니 그러니까 삼겹살 얘기예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 맛을 이제 외국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 음식 K푸드가 퍼져나가는 방향성도 우리나라 문화 저변이 너무 확대되면서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국의 것이다라고 의도적으로 좀 내세우고 싶은 음식들, 예를 들면 뭐 김치라든가 볶음밥이라든가 이런 게 위주로 좀 퍼져나갔다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깊숙이 소비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한식인가 잘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대중적인 음식들이 그야말로 뿌리부터 좀 이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삼겹살, 고기 구워 먹는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코리안 바비큐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 있는 동네에서는 좀 이렇게 인기 있고 재미난 문화였습니다. 불판에 사람들이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좀 잘 구워진 고기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집어주기도 하고 이러면 대화를 나누기도 좋고 고기 구워 먹는 재미 자체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문화로 좀 확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가게의 모습인데요. 뭐 한국에 있는 가게하고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렇네요. 분위기죠. 저 연기 빨아들이는 저 관 같은 거 저런 거 진짜요? 환풍 네. 시스템 저런 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문화 저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화가 깊이 있게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먹었던 그 컵볶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음식으로 즐기고 있는 분식으로 즐기고 있는 뭐 서민들이 또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뭐 떡볶이라든가 순대라든가 이런 음식들도 아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진짜 소비하는 음식이라더라라고 하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떡볶이 막 맛보면 이거 안 좋아할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세계 각국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겹살 말고 외국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요즘 열광하는 음식이 있어요? 요거 좀 독특하게 좀 요거는 좀 SNS 문화하고도 좀 맞물려 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유행이라고 할까요 기묘하다고 할까요 그런 특이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김밥입니다. 김밥? 네, 김밥 역시 이제 맛보고 나면 이건 뭐 싫어하기 힘든 음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대헌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는 음식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캐대헌 장면처럼 김밥 먹기 챌린지 이런 게 이제 SNS에서 저렇게? 벌어지기도 네. 하고 또 김밥이라는 게 요게 만들어 놓으면 기묘하고 특이하고 독특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만들기가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해보면 할 수는 있지만 손이 많이 가다.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갈리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밥을 요 싸는 챌린지. 나는 나만의 김밥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김밥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서 공유하는 이런 영상도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 뭐 먹방을 하는 거, 한국 음식이 다 같이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김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본의 스시 종류 중에 김으로 만드는 거하고 과거에 좀 비슷해가지고 과거에는 한국식 김밥이 그냥 스시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많이 팔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친숙할 수도 있는 음식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 음식임을 좀 드러내는 게 더 멋있고 인기가 있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저는 SNS에서 영상 같은 게 올라갔을 때 아 스시 먹는 영상이네 라고 누가 댓글 달면 거기에 좀 더 아는 사람이 다시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 이거는 스시가 아니라 한국의 김밥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뭐 스시가 아니다, 김밥이다 이렇게 달 정도로 그러니까 김밥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게 교민들 사이에서는 세상이 달라졌다, 뭐 격세지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K-팝 데모헌터스에서 그 김밥을 먹는 그 미라 역을 맡은 한국계 뮤지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As a Korean, I feel proud because, I think we all agree we would hide our smelly lunches growing up, and now it's seeing animated kimbap in the movie is just epic. 근데 김밥이 굉장히 또 남다르게 요새 해외에서 열풍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김밥 싸가지고 도시락 만들어서 가면은 냄새가 조금 나긴 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외국 애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그랬었는데 캐대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캐나다 인플루언서 로건 씨인데요. 저분은 원래 한국 음식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캐대헌이나 뭐 이런 K-푸드 열풍이 불기 전부터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저 오이 깍두기 지금 만들고 있는. 저 오이 김치예요? 네, 오이 김치를 지금 만들고 있고 집에서 뭐 이거저거 다 만듭니다. 저분 막 보쌈도 만들고 비빔밥도 만들고. 근데 저분이 워낙에 오래 저거를 해오다 보니까 캐대헌 이후로 완전 구독자가 확 늘었다고 합니다. 저 보쌈 만들죠. 된장 넣어서. 된장으로 지금 보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카디비라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래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카디비가 이분인데 이분이 참 고맙게도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불닭 그 라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 3-4번씩 먹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거 참치캔이죠. 저 참치캔에다가 밥 비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 싸서. 참치. 완전 저거 한국인 특인데 저거. 저걸 집에서 하면서 저걸 라이브로 전 세계 저분이 팔로워가 막 거의 몇억만 명이, 몇억이거든요. 몇억. 저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해서.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까 K푸드를 스스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어떤 그 홍삼 회사랑 콜라보 해가지고 홍삼도 먹고 기운이 난다 이러고 막 애기 키우거든요. 애기 옆에서 홍삼 먹으면서 이거 애기랑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러고 참 저분도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저렇게 지금 K푸드가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다 몰래 카메라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 참치에 밥 비벼 먹는 거는 우리 뭐 자취생들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국룰인데. 저거를 이제 해외 스타들이 저렇게 따라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버거 본고장인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식하면은 대개 우리의 전통 뭐 비빔밥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뭐 국밥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핫도그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치즈 핫도그 이런 거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버거도 이제 미국에 진출했다. 그래서 저 보시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저기가 서울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 본토의 K버거가 이제 진출을 한 건데요. 저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도록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근데 줄을 이렇게 한 많이 것이죠. 서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다. 그리고 쨍쨍 햇빛이 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양산을 쓰고 양산이 아닌 것 같은 군데를 또 쓰고 이렇게 3시간 이상 심지어는 뭐 4시간 이상 새벽부터 저렇게 줄을 서서 먹을 만큼 우리나라의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푸드를 짚어봤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 스며들고 있는 K컬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건데 일단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가수들한테는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người còn thương nhớ đến nhau từng ngày tâm sự theo nhau đến bước mới đâu mình cùng nhau dancing in th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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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ing in th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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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ài trời mưa đang giông 혹시 공통점이 뭔가요? 일단은 두 분 다 베트남 연예인 분들이다 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한국식 예명을 쓰는 분들이에요. 이름을. 오. 그래서 보시면은 수빈, 장미, 화민지잖아요. 익숙하네요. 한국식 이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에서 거의 임영웅 정도의 인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거의 탑급이거든요. 그리고 화민지 씨 같은 경우에 예능에서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서양식 이름을 예명으로 썼잖아요. 트위스트 김, 그죠? 예. 그리고 뭐 패티 김.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세계적인 대세인 문화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K컬처가 뻗어나가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식 예명을 쓰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을 이제 쓰면은 그만큼 더 인기가 있어서 그렇겠죠, 베트남.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목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만큼 한국어가 세계 속에서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글을 배우는 인구도 그만큼 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또 한글을 배우는 외국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실제로 교육부의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에는 4개국에 불과한 한국어 이제 입시 채택 국가였습니다만 2023년에는 10개국으로 많아졌고요. 제2위 외국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11개 국가였는데 2023년에는 23개 국가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대입시험에서 2023년부터 제2 외국어 과목을 응시한 사람들이 2위를 차지해가지고 일본을 추월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선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한국어 열풍의 진원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뜨거워서 한국어가 대입 과목이 됐던 게 앞서서 2021년에 이미 채택을 했고요. 또 2021년에 제1 외국어로 지정이 돼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프랑스어와 같은 위상을 현재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 또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게 또 베트남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수강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also was thinking if I learn Korean, I can also be a translator and make like connections between America and 한국. 아니 곽 작가님 저기가 미국 명문대 그 코넬대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교인 코넬대에서 금년 이번 학기에 한국어 초급반 듣는 수강생 숫자가 역대 최고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미국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네. 문화가 인기가 많고 한국 문화 상품들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도 이걸 한번 배워보고 싶고 써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글자들,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의 글씨들이 이 붓으로 획을 아름답게 꾸며서 쓰는 글씨의 매력이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좀 글자를 배우고 싶어도 이 한자를 배워야 되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평생 그런 거를 접해보지 못한 미국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엄두가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한글 같은 경우에 그보다 훨씬 더 익히기 쉬우면서도 이 동아시아 문자의 아름다움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한번 배워서 나도 멋있게 붓글씨 같은 이런 글씨 한번 써볼까? 요거를 할 때 배워보기에 딱 좋은 그런 글씨라는 장점도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를 좀 쓸 줄 알게 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글이 이렇게도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SNS 게시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니 이게 뭐 팅갈민따, 마압, 트루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뭐 아무 말이나 그냥 타이핑한 건가, 네. 무슨 일부러 알 수 없게 뭐 외계어 이런 식으로 타이핑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인도네시아 분이 쓰신 거고요. 인도네시아 말을 한글로 발음 그대로 그냥 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한국어 배우는 인구도 좀 많이 있고 한국계 업체 또는 한국에 취업하고 싶은 인구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좀 접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 쪽에서 약간 반정부 시위 관련된 이런 SNS 게시물 들은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말을 한글로 바꿔가지고 쓰는 이런 게 좀 등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한국 문화, 한글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예 그 해외 나라의 상품이 한국어로 출시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한국과 이제 한국어, 한글이 유행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 현지의 기업들이 아예 한글 이름을 지금 현재 상품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제 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리랑, 뭐 한국 라면, 장미라면 여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주 같은 경우는 태양, 건배, 행복한 이런 식의 이름을 사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짠나고 건배까지도 예. 한국어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감자, 떡볶이 스낵과 같은 과자류에도 이제 한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수출한 게 아니고 현지에서 저렇게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네슬레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라면이라고 유명 기업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등 이게 동남아시아뿐만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고 네. 유럽에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K컬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뭘까요? 세계 속으로 스며든 K컬처.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인처럼 살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건데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몽골의 수도인 안녕하세요. 구기, 친킨. 한국에도 요즘에 잘 없는 이런 포장마차가. 한식당이 완전 많네. 와, 근데 여기 진짜 제대로 한식당 많네. 아니 그러니까 길 가다가 한국어가 막 들려요. 저기 한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기가 이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인데요. 예. 그 요즘에 몽골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요? 경기도 몽골시. 아, 네. 왜냐면은 지금 몽골에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몽골에서 일하고 계신 분, 그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일하고 계신 것도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몽골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삶 자체가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편의점이거든요. 우리나라 편의점 너무 똑같잖아요. 네. 애기들이 그 오전에 태권도 갔다가 저기 편의점 들렀다가 지금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한국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우리나라를 좋아한다를 넘어서 예. 교육이나 언어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구조 자체가 한국이랑 굉장히 동기화가 되어 있다라는 네. 것이죠. 몽골 분들이 봤을 때 한국이랑 자기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고 음식도 입에 맞으니까 저런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를 또 좋아해 준다 이런 얘기인 건데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이쯤에서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자, 이겁니다. 미국 산모들 사이에서 한국의 땡땡땡땡이 유행 중이다. 고 작가님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산후조리원입니다. 오, 산후조리원. 이게 인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부터 좀 수요가 있을 법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 문턱이 높다. 병원 가는데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산 후에 갑자기 뭐 갈 곳도 없는데 집에 가가지고 애도 보면서 몸조리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산후조리원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대도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후조리원이 미국 현지에서 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네. 큰 대도시인 뉴욕 지역 같은 데서 생긴 게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편인데요. 뭐 좀 잘 되는 곳은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서라도 뭐 여기에는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 버지니아 주의 도시들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경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한국 문화가 다른 기회를 얻는 일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 우리가 쭉 짚어봤어요. 김평론가님. 짧게 네. 여쭤보면 이걸 계속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한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태권도가 이제 세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더 장사를 잘하니까 우리가 위기감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권도인이 2억 명이 늘어났는데 결국엔 다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을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다움, 한국스러움, 뭐 K-팝다운, K-콘텐츠다운 거를 잘 정립을 해놓으면 또 우리 일상생활을 잘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를 결국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잘 자부심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K컬처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